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미운 사람한테 티 하나도 내지 않고요, 자산 관리를 망치게 해서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법 11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골려주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못된 짓이긴 하지만 정말로 티 안 나게 하면서 골려주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골려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것을 피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라. 마치 이 말은요, 덕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덕담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보다. 저주와 미움은 사실 티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말 같으면서 아주 나쁜 저주의 말을 담아준다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미운 사람을요, 떡 하나 더 주면서 자산 관리로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잡초 제거제의 원리 아십니까? 바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잡초를 엄청나게 빨리 자라게 만듭니다. 속성에서 자라서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초는 맨 처음에 기분이 좋죠. 막 자라니까. 하지만 너무나 빨리 자라서 말라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집 부인한테 백화점 상품권으로요, 5만 원짜리를 선물하십시오. 그러나 5만 원짜리를 받은 사람은요, 언젠가 백화점에 갑니다. 그 돈을 쓰려고. 그러나 백화점에 가서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더 들여서 쇼핑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화점 이용의 습관을 가지게 되고 과소비를 조장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재래시장 가던 것 아니면 마트 가던 것을 백화점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한 사이라면요, 백화점 5만 원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트 5만 원권을 쓸 수 있도록 주던가, 물론 백화점 상품권으로 마트에 가면 되겠습니다만은요, 친한 사이끼리는 문화상품권을 선물해서 책을 많이 보게 하던가, 공부와 관련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남편한테는요, 고급 룸사롱에 데리고 가서 술을 공짜로 사줍니다. 한 턱 내는 것이죠.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한 턱 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진짜로 그 선술집에서 먹던 사람이 룸사롱에 가서 한 턱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덜나게 되겠죠. 술 마실 때, 그리고요, 이 습관이 또 생깁니다. 술 마실 때 이제 선술집에서 목로지점에서 먹으면 맛이 없죠. 술 마실 때 비싼 곳이 아니면 술 맛이 나지 않게 만드는 습관을 키우고 옆에서 술을 따라주거나 깨어나주거나 춤을 추지 않으면은 그런 술집이 아니면 술 맛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비싼 술집만 찾게 돼서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운 사람에 대한 대응은요,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할수록 더 가까이 지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가까이 지내라. 하지만 원수는 더 가까이 지내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척 하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평생 가난해서 허덕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옆에 둬야만 관찰하면서 그 골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다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며 수익률과 현재 가치가 저조한 연금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합니다. 부부가 가입하라고 하죠. 그리고 애들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열심히 40년 동안 가입시켜서 연금 가치가 미미한 연금액으로 평생 노후 생활비 등에 쩔쩔매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골려주는 방법이요. 보장은 다 좋은 것이니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전부 가입하게 해서 자산 관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암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종신보험 등요. 엄청나게 많은 보장보험이 출시만 되면 계속 가입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이렇게 가입시킨다면 젊어서 죽어야 성공하는 플랜을 가동시키게 되겠죠. 결국 죽지 않으니까 노후에 가난뱅이로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자녀들한테 많은 보험을 가입시켜서 평생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려주는 방법은요, 평생 꽝이 없는 정신보험이라고 하면서 최고로 비싼 보험을 가입시켜서 투자 및 자산 관리를 망치게 하고 그 유가족 생활보장, 사망보장도 망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 사망보험금이 껌값밖에 안 되는 정신보험입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 정신보험 대비 10배, 15배, 17배 더 싼 저렴한 정기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은 그 개한테나 갖다 줘 하면서 정신보험을 가입시키죠. 그래서 절대로 어떻습니까? 65세, 70세까지만 정기보험으로 보장받는다면 만약에 그 보장받겠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요. 정신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세뇌시켜서 가입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노후에는 자기 집에 편히 살면서 따박따박 주는 주택연금이 최고라고 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부추깁니다. 나중에 고금리 월복리로 이자 폭탄을 맞아서 집을 날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자율 상승 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정말로 2배, 3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정된 연금액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적어지게 만들어서 평생 고통과 빈곤 속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골려주는 방법은요. 비과세 복리 효과가 정말로 미미한 저축보험, 저축과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그 잘못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세뇌시켰어요.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신기루 같고 효과도 없는 비과세나 복리 효과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시켜서 유인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지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려주는 방법은요. 국민연금은 최고라고 하면서 최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매월 9만 원만 낸다는 것이죠. 9만 원만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면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9만 원 이상 납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9만 원 이상 낼 것 같으면 9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으로는 저조한 연금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를 정말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배우자한테도 개인연금이 좋다고 말하면서요. 특히 국민연금 고갈난다. 보험료 많이 내야 된다. 이러면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무소속 배우자도 임의가입으로 그 연금보험을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말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자꾸만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고3 자녀한테도 절대로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비법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상품들을 자산 재배치함으로써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을 절감하거나 증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멤버십 회원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골려주는 방법은요. 금융기관과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해서 잡초제의 원리대로 말라 죽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영양분을 줌으로써 급성장하게 해서 말라 죽이는 것이죠. 너무 많은 상품을 가입시켜서 투자할 여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죽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절대로 두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 편에서 너무나 좋은 현명한 판단만 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금융기관 소속 컨설턴트한테 자문받도록 해서 이해상준 씨 어떻습니까? 그 금융기관에 소속한 종합자산관리사가 자기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해상준 씨에 자기가 연봉 2, 3억을 주지도 않는데요. 당연히 이해상준 씨에는요. 금융기관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해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골려주는 방법은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니까 믿을 수 없고 연금액도 적으니까 연금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신토록 현재 가치의 연금을 주는 최고의 상품인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수익률과 연금액이 저조한 연금보험을 가입시켜서 노후를 평생 가난하게 보내게 만드는 것이죠. 아홉 번째 골려주는 방법은요. 노후에는 현금보다 연금이 좋다고 말하면서 수익률이 저조하고 현재 가치가 미미한 연금보험을 또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내지 즉시연금 이런 걸 가입시키죠. 그래서 다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빼앗아 버려서 노후에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노후에 현금을 가지면 사기나 투자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배가 그러나요. 출항하면 위험하니까 부두에 있기만 만들고 비행기가 날면 위험하니까 경락고에 있기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위험하니까 집 안에서만 평생 처박혀 살게 만든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가 제대로 커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아이가 커가지 못하게, 부자가 되지 못하게, 그 다음에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열 번째 권려주는 방법은요. 전략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고 하면서 금주금연을 조장하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리고 대신 이것은 또 펑펑 쓰게 합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가입하라고 하고 거지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금주 금연 도시락 싸고 커피 줄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요. 그것만 줄여서는 택도 없습니다. 물론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그것도 줄이지만 덩달아서 보험 및 금융상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그 상품은요. 수억 내지 수십억 그 이상의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입시키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11번째 권려주는 방법은요. 저축과 보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안전하다고 꼬드기면서요.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저축과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서 자산 관리에 반드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생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빼앗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필패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전쟁 무기 성능이 나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군의 병력이 적어서 그거 아닙니다. 전쟁의 필패 원인은요, 바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면 반드시 필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역시 보험 및 금융상품만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 소비자의 자산관리를 망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많이 파는 사람은요.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 반드시 여러분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11가지의 악마의 속삭임만 거절하더라도 여러분은요.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마의 속삭임은 11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지거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취사 선택 잘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항상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판매인의 입장이 아니고 보험사 및 금융기관 편이 아닌 자기 편에서 무조건 조언해주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인이 아니라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다양한 전문 지식하고 폭넓은 풍부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 겸비가 무조건 중요하겠고요. 윤리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객관성과 어떻습니까? 공정성을 반드시 갖추고 자신만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가장 좋겠죠. 결국 골프를 잘 치려면 백돌이 친구한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만 질질 끄는 트레이너한테 배워서도 안 되겠죠. 타이거 우즈 같은 훌륭한 사람한테 배우고 특히 그가 가족이거나 나랑 친하다면 최고의 선수로 자기는 거듭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가짜 전문가하고 판매만을 일삼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만나지 않아도 절반은 성공하게 되는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취사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넘어가지 않는데 만나서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둬야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정말로 원수 같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웃을 골려주는 11가지 방법,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주변에요. 나를 그 판매 대상으로만 여겨서 나의 자산 관리에는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판대든가 보험을 판대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예금 및 적금을 판대든가 아니면 요즘처럼 ETF도 있는데 굳이 펀드를 판대든가 이런 것들 반드시 피하고요. 특히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서 세금 우대, 분리과세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런 거 배제하고요. 세액공제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